네, 행복한 여자 이태진 컨설턴트. 아까 그 노래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나는 행복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행복한 내용으로 우리를 또 즐겁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정부에서 그 일과 가정, 양립 정책에 대해서 조금 정보를 저희가 많이 전달해 드렸는데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 워킹맘 10명 중 7명은 사회나 가정생활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고 행복한 얘기가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저는 행복한데 이걸 조사하면서 네. 참 이렇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자막 자체가 고통스럽다. 굉장히 무거워요. 근데 저희가 최근 들어서 몇 주 동안 뭐 고용률도 높아지고 있다. 네. 여성들의 취업률이 높아지고 있다. 희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워킹맘들의 고통 지수는 전혀 줄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지난 28일에 사단법인 여성 문화 네트워크에 따르면 지난달 여성가족부와 여성신문이 후원을 해서 네. 워킹맘 한 1,00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응답자의 73%가 네. 나는 정말 힘들다, 어려움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14.3%,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조금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게 58.8%로 이게 나타났습니다. 과반수 이상이에요. 그렇죠. 과반수. 그래서 네. 고통지수가 가정, 직장, 사회, 개인 영역별로 고통의 단계를 가장 낮은 단계 1단계부터 해서 가장 높은 단계 5단계로 해서 5점 척도로 이렇게 매겨서 네. 산출을 했는데요. 네. 그 결과 워킹맘의 고통지수는 작년에 3.04% 영사 전보다 0.29점 높은 3.33점으로 나왔다고 해요. 오히려 고통지수가 계속 그렇죠. 올라가고 있어요. 줄지 않고 네, 지금 늘고 높아졌어요. 있어요. 고통 지수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 씨? 아니 10명 중 7명이 워킹맘들이 고통스럽다고 하니까 결혼 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렇죠, 큰일 났네요. 우리 아직 결혼도 안 한 혜연 씨한테. 네, 우리 작가가 이런 말을 했네요. 네네. 좋은 것도 많으니까 미리 걱정하지 말고 결혼하세요. 이렇게 우리 작가님이 써놓으셨는데 네네. 뭐 직장 동료이자 선배로서 우리 서진 씨가 네. 지금 우리 현 씨의 저 고통, 고민 그래요. 네.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환상을 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혼 생활이 조금은 쉬워질 수 있습니다. 네. 작가님 말대로 좋은 게 더 많으니까 참고 결혼하세요. 그럼 저는 결혼해서 살짝 고민해봐야겠습니다. 아직 그래요. 환상이 네.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요. 어쨌든 여성 정책도 굉장히 좀 많이 달라지고 있고 속속 새로운 정책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요? 이렇게 여성들은 여전히 고통스럽다라고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정말 씁쓸하기도 한데요. 네. 영역별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그래요? 네, 맞습니다. 영역별로 사회생활 고통지수가 3.56점으로 가장 높았고요. 그다음에 개인이 38점, 네. 가정, 그다음에 직장 순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게 일단 사회생활이 좀 사회생활이죠. 어렵다. 아니, 근데 직장 생활이 의외로 적게 나왔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직장 생활은 사회 생활이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기 생각하는데 마련인데. 이게 다른가 봐요, 우리가? 종류별로 고통 지수의 차이가 크지 않았어요. 점수가 보니까요. 그래요? 그만큼 네. 내 영역이 따로가 아니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다 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선 각 생활별로 이렇게 세분화가 되는데요. 우선 사회생활, 가장 높았던 사회생활 영역을 보면요. 네. 직장생활과 육아의 병행에 정책적 지원이 좀 부족해서 그렇게 많이 4.09점으로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직장생활에서 육아의 병행의 어려움, 다 이제 가정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그리고 낮은 걸로는 지역사회 활동을 참여하기에 대한 좀 어려움이 낮은 걸로 나타나 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활동 참여에 대한 어려움이라는 것은 동창들 말하는 거죠. 그것도 포함될 수 그렇죠. 있습니다. 초중학교, 네. 중학교 동창들은 그 지역에 같이 살거든요. 그렇죠. 친구들 못 만나는 고통에 대한 어려움. 맞습니다. 이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어쨌든 첫 번째 나온 지원 정책. 네. 이거는 조금 정부에서 좀 앞장서서 지금 또 많이 하고 계신다고 네. 하는데 아직 저희가 체감을 못 하나 봐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렇죠?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 우리가 좀 느낄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 높았던 분야도 알아볼까요? 두 번째는 개인 생활입니다. 네. 이게 일하고 양육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신체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이렇게 호소를 하는데요. 네. 가장 높았던 점수는 육체적 어려움 3.94점으로 가장 높았고요. 그다음에 일과 병행을 하면 가정 경제에 조금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걱정스러움이 고통스러움을 나타났고요. 그 다음으로는 육아와 직업의 우선 정도. 이렇게 어떤 거를 더 우선시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에 대한 또 그렇죠. 고통이 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마지막으로 직장과 가정 생활의 병행에 대한 만족도
또 좋아야 되잖아요. 또 행복해야 네. 되고. 근데 그거에 대한 좀 괴리감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고통 점수로 나왔습니다. 네, 일단 육체적 어려움이 가장 높았는데 맞아요. 정말 공감이 됩니다. 네, 저는 지금도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 때가 나요. 일을 좀 줄이세요. 아니요, 일을 아니요. 너무 그냥 많이 체력적으로 좀 지치는데 아이까지 있다면 정말 이게 가능할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예. 저기 보면은 가정 경제의 향상 정도 요거 나왔었는데 그렇죠. 이거 그 전에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외벌이보다 맞벌이 가족이 부부가 더 파산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결코 뭐 돈을 많이 모으는 게 아니다라는 우리가 조사 결과를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많이 벌 것 같은데 그만큼 쓴다고. 맞아요. 그렇죠. 그때 서진 씨가 네.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집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의 어떤 세부 사항 어떻게 나왔는지 좀 궁금해집니다. 우선 가정생활 영역에서는요. 우선 퇴근 후 휴식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불만족스러운 게 고통지수로 이렇게 나왔고요. 그러니까 네. 퇴근 후에 휴식을 못 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해야 휴식 되는데. 정도가 좀 충분히 해야 되는데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에 고통지수가 이렇게 나왔고요. 거의 만점 가까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집안일 분담 정도 같이 해야 되는데 뭐 남편은 그냥 뭐 애들만 이렇게 살살살살 보고 있다라든지 그런 데서 또 고통 지수가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퇴근 후에도 그 가사와 육아를 또 쉴 수 없는 워킹맘의 현실적인 거를 좀 반영한 점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여성을 우리 워킹맘들을 위주로 조사를 한 랭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그래요. 남성분들이 이제 이해를 해주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똑같이 일하고 와서 집에 그렇죠. 들어왔는데 남성분들은 보통 쉬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근데 많이 또 변화가 엄마란 있다고 하죠. 이유로 예, 예. 그래요. 좀 씁쓸합니다. 그렇죠. 아, 그러네요. 네. 자, 네, 계속해서. 직장 생활 영역을 좀 마지막으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직장 생활에서 가장 그 높은 지수는요, 개인적인 휴가의 자율성이 조금 침해받는 네. 그런 것이 이제 고통 지수로 나왔고요. 직장에 충성하기 어렵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죠. 몰입이 조금 부족한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또 조퇴나 업무 조정에 또 양해에 대해서도 나왔고요. 정시 퇴근, 정시 퇴근에 대해서 눈치를 중요합니다. 보거나 네. 뭐 이런 경우도 많으니까 네. 이거 고통 지수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하나 이것만 여쭤볼게요. 이태진 씨랑 서진 씨는 결혼을 하셨잖아요. 네. 두 분은. 자,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만족시켜 주시면 뭐 내 삶이 확 변할 것 같아요? 그럼요. 모든 것뿐만 아니라 저기에서 이제 몇 개 분야라도 조금만 나아진다면 워킹맘들의 고통 지수는 확 낮아질 것 같은데. 더 그래요? 혜원 씨는 만약에 결혼을 했어요. 네. 그리고 뭐 아이를 낳는데 같이 결혼을 하신 다음에도 일을 계속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아, 물론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노력한 부분인데 그렇죠. 당연히 일을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만약 육아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고 들어왔는데 네. 또 육아나 모든 집안 살림을 내가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제가 이번에 조사하면서요. 내가 워킹맘이 되면 일과 가정을 같이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고 있는데요. 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데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면 네,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뭐 해결안도 좀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그래요, 기대를 좋습니다.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런데 이 설문 대상이 이제 연령대별로 조금 달랐을 것 같은데 가장 고통스럽다고 답한 연령층이 있었나요? 이 조사를 한 여성 그 문화 네트워크는 30대. 서진 씨? 네. 그리고 또 서울 거주자. 아, 네. 그리고 주당 또 근로시간이 긴 그 정규직과 막내 자녀가 만 5세 이하인 대상자들이 굉장히 이 고통지수가 높았다고 합니다. 서진 씨랑 태진 씨의 이야기들이 쭉 이렇게 쫙 녹아드네요. 정말 아이만 있으면 정말 그렇죠. 최악이네요. 자, 그렇다면 네. 이렇게 고통 지수가 고루 분배가 되어 있습니다. 분포가 되어 있는데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라고 하죠. 사회적인 문제인 저출산 문제도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식들을 들었는데 그렇죠. 우리 그러면 워킹맘들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사실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낳고 싶어도 이렇게 못 낳게 된 이런 그렇죠, 환경적인 그렇죠. 배경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묻는 질문에는요, 응답자 27.6%가 고용 안정에 대해서 꼽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합리적인 양육과 교육 비용에 대해서 질문 다 답했고요. 네. 출산 전후로 휴가, 육아 휴직이 조금 보장됐으면 좋겠다라고 네. 하는 게 세 번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족 돌봄 휴가 이게 2012년부터 이렇게 제도화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정착되지 않은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보육 환경 개선의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5가지 지금 문제점을 뽑아주셨는데
다 정말 다 필요한 얘기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뭐 이게 하나라도 부족하면 안 될 것 그래요. 같죠. 이 중에 하나라도 뭐 되면은 내가 뭐 아이를 낳겠다. 이게 아니라 이 5개가 사실 다 이루어져야지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우리가 그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조금 더 기울이면 좋을까요? 그래요? 지금 일과 가정 이렇게 양립할 수 있는 정책들이 보면요, 그 무상 교육이라든지 무상 보육 이런 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네. 근데 정말로 일하는 여성, 진짜 일하는 직장맘에 맞춰가지고 정책을 조금 변환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래요. 우리 네. 태진 씨의 오늘 조사해온 내용 약간 좀 우울했습니다. 그렇죠? 우울했죠. 하지만 그게 저희가 정말 현 시대 여성들의 그렇죠. 마음이에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요. 그럼요. 우리가 문제점을 정확히 알아야지 우리가 네. 또 원하는 것을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다시 한번 해보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 이혜연 캐스터는 아주 향기롭고 활기차고 좀 씩씩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어떤 내용인가요? 그런데 시작을 조금 우중충하게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비 오는 날에 학창 시절에 우산 없어서 비 쫄딱 맞고 온 경험이 저 있거든요. 혹시 네. 여기 세 분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있기도 하고 엄마가 좀 데리러 오셨던 것 같기도 하고. 나는 우리 엄마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강하게 키우셨네요. 비 오는 날 비 맞는 걸 굉장히 즐겼습니다. 낭만이 우스찬 남자였네요. 아니 우산이 없으니까 사긴 그걸로 뭘 사 먹고 아니 오락을 한번 하고 그냥 네. 비를 맞고 가는. 하지만 네. 이제 우산을 가져다 줄 수 없어서 내 아이가 비를 쫄딱 맞고 아프다면 정말 슬플 것 같은데요. 이 워킹맘의 비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이. 아주 눈물 날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아이한테 갖다 줘야 되는데 일하느라 못 갖다 준 엄마의 마음. 눈물이 맺혀 있네요. 네. 떨어질 것 같아요. 네, 바로 오늘의 주제가 워킹맘입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이 워킹맘 비애 혹시 두 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전업주부의 자녀가 네. 워킹맘 비애 자녀보다 안정적이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마 그러니까 이 말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이 사실 이 새치어가 사람을 잡는 겁니다. 지금 이 말 때문에 화났어요. 많은 우리 주부님들이 많은 여성들이 출산과 일을 그만두게 되시는 결과적인 그렇죠. 결정적인 게 지금 하신 저 말씀이에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요, 아이가 어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이 그 네. 안정성에 많은 영향을 주기는 한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다 보니까요, 워킹맘 분들이요, 이 아이와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거에 대한 부채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채의식을 극복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인데요. 네. 일하는 엄마가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요, 일하는 엄마가 아이에게 죄책감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아이는 사실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엄마가 계속해서 미안해 하다 보면 아이가 그래 엄마는 뭔가 나에게 계속 그래요. 미안한 짓을 하고 있어라고 그래요, 생각을 맞아요. 하게 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알고는 있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마음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워킹맘이시라며 이 해결책, 죄책감을 덜어내는 6가지 비법을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네,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궁금해요. 여섯 오늘 가지 비법. 좋습니다. 아이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엄마들, 그렇죠? 엄마들에겐 정말 우리 혜원 씨가 갖고 온 이 네. 소식이 알토란 같은 정말 희소식이 아닌가. 네. 이 생각 해보면서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빨리 그럼 알아볼까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비교하지 말랍니다. 네. 육아서나 육아 프로그램을 보면요, 참 완벽한 어머니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하지만 책에서 말하는 완벽한 엄마는 세상에 없다고 합니다. 네. 따라서 책 속의 완벽한 엄마와 스스로를 비교하는 것 좋지 않네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엄마 스스로 비교하지 말라는 네,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좋은 점만을 생각하라인데요. 네. 자신이 일하는 것은 가정 경제에만 보탬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아이에게 일하는 엄마의 롤모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요. 따라서 일의 성취감을 아이에게 보여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새로운 방법의 아니, 사고예요. 이건 좀 들어봤어요. 네. 엄마 왜 일 가지 마라고 하면 엄마가 갔다 와서 미안해. 보통 엄마들이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시는데 네. 그게 아니라 엄마가 이렇게 가서 일을 함으로써 어떠어떠한 효과가 생기고 그렇죠. 너가 어떻게 될 수 있고 네. 또 밖에서는 어떠어떠 이렇게 된다. 그러면서 아이를 직장에 한번 데리고 오면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주말에 만약에 주말에 근무를 해야 될 때 그렇죠. 아이를 데려가셔서 엄마의 직장도 보여주고 아이한테 좀 자부심을 갖게 그렇죠. 만들어주는 그럼 아이들이 거죠. 가서 너네 엄마 어디 갔어? 우리 엄마 일 나갔는데 이게 아니라 너네 엄마 어디 갔어? 우리 엄마는 지금 이거 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자부심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얘기하는 거 얘기한다고 좋겠죠. 세 그래요? 번째는요, 네. 스트레스를 받지 마라입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요, 워킹맘과 전업만 아이의 학업 성취도가요, 크게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합니다. 아, 실제로요? 네, 오. 워킹맘의 자녀도 공부를 더 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부터가 좀 그런 고정관념을 버려야 될 것 같아요. 분위기 좀 만들어주면 뭐 아이들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네. 거죠. 네 좋습니다. 번째는요, 자기 자신에게 좀 더 너그러워져라인데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엄마일 수도 있습니다. 네. 아이에게 필요한 건요, 완벽한 엄마가 아니라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5번째는요, 가정과 회사를 구분하지 말란데요. 자신의 열정을 다하는 일이 있다면요, 아이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따라서 아이에게요, 일찍부터 삶의 기술을 알려줄 수 있다고 하는데, 서진 씨하고 기훈 씨는 어떤 삶의 기술 알려줄 수 있을까요? 글쎄요. 가정과 회사를 구분을 어렵네요. 이거. 어려워요, 그렇죠. 진짜. 이거는 제가 좀 어떻게 확답을 못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좀 이태진 컨설턴트 좋은 아이디어 있으세요? 저가 로봇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6가지를 그냥 네. 다 딱 주입을 해가지고 이런 상황에 띠리띠리 3번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현실적으로 그러지 않는 거는 좀 그 6가지 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요 상황에는 내가 한번 숨을 들이쉬고 한 3번 쉬고 저는 다시 한번. 근데 이럴 것 같아요. 가정과 회사를 구분하지 말라 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것처럼 아이에게는 가정과 학교로 대신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해주면서 좀 이해를 시키고 또 같이 공부를 하고 알아가고 이런 분위기는 좀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따라서 워킹맘이시라면 자신이 일하는 분야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아이에게 삶의 기술로 알려줄 수 있을까 계속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6번째는요. 즐겨라입니다. 네. 아이와 자신이 가장 행복한 새 순간을 기억하는 것인데요. 아이와 해야 할 일을 잊고요. 아이와 행복한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가치 있는 시간이 긴 것도 중요한데요. 짧게 같이 있더라도 그 가치 있는 시간을 얼마나 가치 있게 가치 있게 보내는가. 보내는가. 이게 네.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6가지 기술을 배워봤는데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은데 사실 또 실천하려고 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한국 워킹맘이요. 모성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와 같다는 말이 있는데요. 네, 좀 웃기죠? 네. 앞으로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기보다는요. 아이가 한 번 더 웃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혜원 씨가 갖고 온 6가지 굉장히 좋은 말이죠. 네. 좋은 말인데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면 교과서에 나오는 누구나 좀 알 수 있는 뭐 이런 얘기가 사실 아닌가 싶어요. 우리 아마 지금 TV를 시청하고 계신 주말엘라 분들도 이런 정도는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그래서 네. 우리 혜연 씨가 워킹맘들을 위해서 조금 더 쉬운 방법 네. 이런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팁이 될 것 같아요. 네, 도움이 제가 될 것 이제는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펜 부여잡으시고요. 메모할 준비해 주세요. 네. 네, 3040 워킹맘 고통 해소를 위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네. 그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는데요. 여성신문과 여성문화네트워크는 오는 11월 6일 서울 마포구 한국여성재단 1층 회의실에서 워킹맘 고통지수 제로사회 만들기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이름이 좀 거창하네요. 네, 제로사회. 그렇습니다. 네, 좀 많이 궁금한데요. 네. 12시부터 열리는 이번 간담회는요. 3040 워킹맘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요. 이번 행사는 간단한 점심 식사하고 함께 진행이 되니까요. 그렇군요. 워킹맘 경험 나누기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가 신청은 여성문화네트워크로 이름과 회사명, 직책,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또한 선착순 20명 무료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네. 꼭 한번 참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래요. 주제가 저는 마음에 들어요. 워킹맘의 고통지수 제로 만들기. 전 무료가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요. 무료로 점심을 주는 게. 그러니까요. 그리고 더 좋은 게 있어요. 일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또 이 그렇죠, 간담회가 그렇죠. 열린다는 게 굉장히 좀 마음에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어서 제가 다른 정보도 좀 전달을 해드릴게요. 네네. 또 있어요? 네, 또 있습니다. 네. 바로 경기도 여성비전센터에서는요, 네. 성남과 수원, 부천을 순회를 하면서 워킹맘 행복찾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과 가정 양립 지원 프로그램인데요. 일과 가사와 양육 병행에 따라서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든데 그것에 대해서 치유를 하고 발생되는 갈등, 또 피로감, 소통 문제를 모두 완화해서요. 워킹맘의 경력 단절의 사전을 예방하고 고용 유지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예. 다양한 곳에서 우리 워킹맘들의 애로사항을 좀 그러니까요. 달래주고 보듬어주고 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처음엔 서울이었고 그렇죠. 이번에 이제 경기도. 혹시 또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그래요. 말씀해 주시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요, 미취학 자녀와 함께하는 워킹맘과 자녀 사이의 소통 체험과 초등 저학년 자녀와 함께하는 워킹맘 힐링 프로그램인데요. 네네. 요즘 이 힐링이 화제죠. 초등 고학년 자녀의 꿈에 대한 생각을 공유를 하고요. 사춘기 자녀와 워킹맘 커뮤니케이션 증진 등을 다룹니다. 네. 이미 진행된 곳이 많고요. 11월 초에 마지막 프로그램이 남아있으니까요.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네네. 프로그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또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조사한 부분들이 참 많은데요. 네네. 먼저 워킹맘 케어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포스코 ICT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먼저 심리 상담사의 카운셀링을 받게 됩니다. 이 워킹맘들이요, 자신이 일하는 분야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것을 치유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카운셀링의 경우에는요, 먼저 심리 검사를 통해서 워킹맘 개인의 양육 방법을 진단을 하고요. 네. 그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별로 맞춤형으로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오, 그러니까 각각의 좀 양육하는 방법이 네.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먼저 진단하고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해 주네요. 그렇습니다. 네. 또 내 아이가 말 안 듣는 아이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말 안 듣는 네. 아이의 행동 바로잡기, 또 맞벌이 부부의 자녀 양육 팁, 네. 자녀의 연령과 성향을 고려한 관계 맺기 등 아동 교육 전문가들의 다채로운 강연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네. 이 정보 열심히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군요. 이렇게 찾아보니까 꽤 또 이런 여성맘, 그러니까 워킹맘들의 고통을 줄여주려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우리 혜원 씨도 좀 조사하면서 많이 느낀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사회에서도 워킹맘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요, 이 정보가 워킹맘에게 전달이 안 된다는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군요. 근데 여성 인력의 창의력과 어떤 능력을 발휘함에 있어서 이런 발휘해 준다면 이거는 회사나 어디든 사회 모든 경쟁력 있는 그렇죠. 그런 태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네.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더욱더 많이 있어서 우리 워킹맘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본인의 창의력과 네. 경제력을 무엇이든 다 끌어올린다면 이게 다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이득이 아닌가. 그럼요. 이런 바로 생각을 여성의 해봅니다. 어떤 이런 능력이요, 사회 그리고 나라의 경쟁력이 그렇죠. 될 수 있다는 거 모두가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우리 이태진 컨설턴트도 오늘 이렇게 쭉 고통 지수에 관해서 조사를 해오셨어요. 본인은 행복하셨는데 조사하면서 조금 힘드셨다고요. 오늘 이렇게 좋은 이제 정보 이렇게 안내해드렸잖아요. 네. 근데 보면은 회사에서 조금 제 아이디어는 회사에서 이런 정보 같은 거를 좀 공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본인이 찾아서 하기에는 네. 좀 힘든 정보를 회사에서 이런 거를 해주면 공지를 해주면 그냥 더 나은 복리 후생보다는 더 좋은 방법일 것 또한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실시를 하는 것보다요. 네. 장기적으로 참여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혜원 씨가 이제 아주 척척 그래요. 박사가 다 되어갑니다. 네. 전문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워킹맘들의 행복 찾기 도와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